AI 인사이트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튜브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데 블로그까지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 블로그도 해야 하고 구글 블로그도 해야 하고 SNS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똑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작업했는데도 영상 하나 올리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블로그는 다음 날로 미뤄졌고 SNS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업 시간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실제 글을 쓰는 시간보다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제목을 고민하고 썸네일을 고민하고 첫 문장을 고민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삭제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작업 순서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AI에게 글을 대신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순서를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일시간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유튜브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상 하나를 만들면 블로그 2개, SNS, 짧은 홍보글, 썸네일까지 함께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주제가 챗GPT 업무 자동화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바로 대본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종이에 단 한 줄을 적습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이 10분 뒤 무엇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콘텐츠의 목표가 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AI에게 첫 번째 요청을 합니다. 이 주제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30개를 만들어주세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5개를 선택합니다. 그 5개가 오늘 영상의 목차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2단계만 바꿔도 콘텐츠 제작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실제 작업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입니다. 이제 실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챗GPT 화면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빈 화면입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는 여기서부터 막막해집니다. 무슨 말을 입력해야 하지? 어떻게 질문해야 하지? 그래서 첫 번째 실수를 합니다. 유튜브 대본 써주세요. 물론 챗GPT는 대본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디서 본 것 같은 평범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AI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20년 경력의 콘텐츠 기획 전문가입니다. 이 한 문장만 추가해도 AI는 답변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대상을 알려줍니다. 시청자는 AI를 처음 배우는 5060대입니다. 이제 목적을 알려줍니다. 영상을 본 뒤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여기까지 입력하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결과물의 조건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요청합니다. 영상 길이는 15분입니다. 도입부에는 공감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넣어주세요. 중간에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해주세요. 실습 과제를 포함해주세요. 마지막에는 핵심 요약과 다음 편 예고까지 작성해주세요. 이 정도만 입력해도 처음보다 훨씬 완성도 높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첫 번째 답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본을 끝까지 읽으면서 표시를 합니다. 여기는 조금 어렵다. 이 부분은 사례가 부족하다. 여기는 설명이 너무 길다. 그 다음 챗GPT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이 부분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해주세요. 실제 경험담을 하나 추가해주세요.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주세요.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대본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AI는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함께 완성도를 높여가는 파트너입니다. 여기서 실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 대본 하나를 만드는데 3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도입부를 쓰다가 지우고 결론을 바꾸다가 처음부터 다시 쓰고
결국 하루가 지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업 순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AI가 전체 뼈대를 만듭니다. 그 다음 저는 살을 붙입니다. 실제 경험을 넣고, 직접 겪은 실수를 넣고, 제가 성공했던 방법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자 작업 시간은 크게 줄었고, 콘텐츠의 품질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AI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을 더 가치 있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조력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AI 활용 능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의 대본을 유튜브에서 끝내지 않고 구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SNS까지 동시에 확장하는 실제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입니다. 이제 유튜브 대본이 완성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서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AI 활용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화면에는 방금 완성한 유튜브 대본이 있습니다. 이 대본은 약 15분 분량입니다. 예전 같으면 영상을 업로드한 뒤 다시 블로그를 처음부터 작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챗GPT에게 새로운 요청을 합니다. 이 대본을 구글 블로그에 맞는 SEO 글로 다시 작성해 주세요. 검색 엔진이 이해하기 쉬운 제목을 만들고 소제목을 추가하고 독자가 끝까지 읽도록 자연스럽게 구성해 주세요. 본문 마지막에는 핵심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넣어주세요. 몇 초 뒤 새로운 글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읽어보면서 수정합니다. 이 문장은 너무 길다. 여기는 실제 경험을 넣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예시를 하나 더 추가하자. 이렇게 사람의 경험을 더하면 검색을 위한 글이 아니라 사람이 끝까지 읽고 싶은 글이 됩니다. 이제 같은 원본 대본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청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글을 네이버 블로그 스타일로 다시 작성해 주세요. 전문 용어는 줄이고 대화하듯 편안한 문체를 사용해 주세요. 중간에는 실제 경험을 넣고 마지막에는 오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정리해 주세요. 같은 내용인데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글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플랫폼에 맞는 재구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자동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동화가 아니라 단순 반복입니다. 진짜 자동화는 하나의 원본을 여러 플랫폼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는 듣기 쉬운 문장이 중요합니다. 구글 블로그에서는 검색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친근한 이야기와 공감이 중요합니다. SNS에서는 한 문장으로 시선을 끌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은 모두 달라야 합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콘텐츠 제작자는 영상 하나를 만들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영상 2편이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작업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영상 하나를 만든 뒤 AI를 활용해 블로그 2편, SNS 글 5개, 뉴스레터 1편, 짧은 카드 뉴스까지 함께 만들었습니다. 콘텐츠 개수는 4배 이상 늘어났지만 작업 시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반대로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튜브 대본을 그대로 블로그에 붙여 넣었습니다. 문장은 어색했고 소제목도 없었으며 검색을 고려한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방문자는 금방 나가버렸습니다. 같은 AI를 사용했는데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AI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AI 인사이트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콘텐츠 경쟁은 누가 더 많은 글을 쓰는가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의 콘텐츠를 가장 많은 가치로 확장하는가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블로그로 바꿀 수 있을까? SNS에서는 어떤 문장이 가장 강력할까? 이 3가지 질문만 습관이 되어도 콘텐츠 제작 능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 사용하는 콘텐츠 자동화 체크리스트와 AI를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을 정리하면서 21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실제 작업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사용하면 시간이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AI를 사용한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AI는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하지만 그 절약된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제목을 고민하는데 30분, 도입부를 고민하는데 30분, 마무리를 고민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AI가 그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AI를 사용할 때는 AI가 만들어준 글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속도는 빨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비슷한 느낌의 글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읽는 사람도 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작업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AI가 초안을 만들면 저는 반드시 3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경험입니다. 제가 처음 이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작업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직접 겪은 경험은 AI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사례입니다. 단순히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 자영업자, 블로그 운영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처럼 실제 상황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콘텐츠가 훨씬 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 과제입니다. 좋은 강의는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에 작은 과제를 넣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하나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 챗GPT를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질문 하나를 꺼내 보십시오. 그 질문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다음 5가지를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AI의 역할, 대상, 목적, 결과물의 형식,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건. 이 5가지를 추가한 뒤 결과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놀랄 만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제가 실제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항상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콘텐츠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두 번째, 이 영상을 본 사람이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세 번째, 실제 경험이 들어있는가? 네 번째,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함께 들어있는가? 다섯 번째,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여섯 번째, 다음 영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저는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이 6가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콘텐츠의 완성도를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AI 인사이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에는 글을 빨리 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장 가치 있는 콘텐츠로 바꾸는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같은 아이디어라도 어떤 사람은 영상 하나만 만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하나의 아이디어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구글 블로그를 만들고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고 SNS 콘텐츠를 만들고 전자책의 한 챕터로 활용하고 강의 자료까지 완성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AI는 그 과정을 훨씬 빠르고 쉽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움직이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직접 경험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챗GPT, 제머나이, 클로드, 이머지FX는 물론 AI 자동화, AI 수익화, 실전 콘텐츠 제작까지 처음 배우는 분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주제를 다룹니다. AI로 만든 콘텐츠가 검색 엔진에서 상위 노출되는 글의 공통점.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글과 사람들이 끝까지 읽는 글은 어떻게 다른지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도 분명 AI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